유파울은 언제 불리나요? 요즘은 왜 파울을 자주 안 부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황현우 심판이고요. KBA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상위 심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규정이 성인 규정과 비슷하게 바뀐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우려를 했었던 부분은 있었는데 이번 초등학교 대회를 경기를 한 2, 3일 경기를 계속 치르는 걸 보면서 그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한 결과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경기를 잘 치르고 있다, 규정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들이 얘기할 때는 초등학교 친구들의 어떤 그 판정이 사실은 더 성인들 심판 판정하는 것보다 사실 힘들다. 신체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적용할 때에 성인들은 그런 신체 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좀 확실한 편인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이 신체 접촉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그랬을 때에 이게 파울인지 이게 명확하게 그 신체 접촉 때문에 파울이 발생됐는지가 약간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파울은 언제 불리나요? 먼저 유파울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겠는데 이게 4가지 경우에서 불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유파울의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있고 그 볼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플레이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유파울이 선언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볼에 대한 플레이를 했지만 그 신체 접촉이 과격한 경우, 그런 경우에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지션 상황,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속공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그 속공 상황에서 그 플레이를 보통 의도적으로 볼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플레이 트랜지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끊으려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파울 상황, 그럴 때 유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유파울의 네 번째 경우는 일단은 클리어 바스켓 상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진행 중인 공격 선수와 공격하는 방향의 바스켓 사이에 수비 선수가 없을 때, 그리고 파울이 그 공격 선수의 뒤나 측면에서 파울이 발생되는 경우에 C4에 의한 유파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셋은 왜 있는 규칙인가요?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구는 기본적으로 큰 선수가 유리한 종목이죠. 그런데 만약에 큰 선수가 바스켓 밑에 오래도록 서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 수비 선수들이 그 큰 선수를 어떻게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을 둬서 그 큰 선수가 그 바스켓 밑에 오래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판분들은 항상 저희가 게임 뛸 때 같이 뛰어서 힘드실 텐데 혹시 심판님들도 보는 동을 하나요? 저희가 하루에 보통 2경기, 1경기 볼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저희가 3경기도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보면 힘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 그러니까 비시즌이죠. 그 비시즌 동안 또는 시즌이라도 좀 약간 개인적인 시간이 남을 때에 체력을 키우려고 하는 뭐 웨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 파울을 자주 안 부는 거예요? 요새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었죠. 엘리트 농구뿐만이 아니라 프로 농구에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드콜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 번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하드콜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없고요. 심판들이 항상 판단하는 것은 적법한 신체 접촉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어떤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한다. 상대방이 어떤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약간 과하게 어떤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파울 불고 안 분다 그런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심판들은 뭐 공격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수비 선수가 적법하게 규정에 있는 대로 수비를 잘 하고 있느냐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예로 보통 공격 선수, 수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만큼 이렇게 신체 접촉이 없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이크라고 하죠. 소리 내면서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심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신체 접촉을 받았는지 거기에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신체 접촉에 대한 파울을 선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할 때 심판들이 2명씩 뛰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프로농구를 많이 시청하시겠지만 프로농구에는 3명의 심판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2심은 보통 우리가 코트가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쓰게끔 돼 있어요. 심판들의 어떤 그 위치가. 그래서 2심제에서는 그렇게 대각선을 이루어서 심판들이 위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3명의 심판은 농구가 발전하면서 사각지대가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2명이서 넓은 코트를 확인하다 보면 사실은 사각지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장면들,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심판을 1명 더 둬서 3심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KBA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일부 경기까지는 2심제로 운영이 되고 고등학교 결선부터는 그리고 대학교 실업팀 농구는 KBA에서도 3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되고 싶었는지도.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상황, 이제 부상이었었는데 부상 이후에 팀에서 있다가 농구 쪽에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모교 스승님께서 한번 심판 쪽이 어떻겠니라고 조언을 주셔서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심판이 되려면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지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심판이 되려면 규칙을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규칙을 아셔서 심판 강습회를 이수하시면 거기에 급수에 맞는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은 3급서부터 시작을 해서 2급, 1급 그리고 좀 경력이 더 지나면 국제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하는 것보다 지금 어린 친구들 농구하는 거 보면 더 열성적이고 더 농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농구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코트에서 항상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합심해서 좋은 경기, 즐거운 마음으로 농구할 수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